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4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려한 합천은 전반기에 1위로 마쳤는데요. 후반전에 들어서서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벌써 4연패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1위에 있던 순위도 어느덧 내려서 4위, 그리고 그것도 6승 6패 동률팀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 흐름을, 연패를 좀 마감하고 흐름을 반전시켜야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상대는 화성시 코리오웨이인데요. 오더와 함께 현재까지 순위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킥스가 홈앤쇼핑에게 5대0 명봉승을 거두면서 개인 승수가 많이 찼고요. 오늘은 4위 수려한 합천과 5위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네, 6승 팀이 참 많죠. 네. 아직까지는 6승 8패인 포스코케미칼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수려한 합천과 화성시 코리오도 정말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동률이 나왔을 때 개인 승수로도 순위가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개인 승수 1승까지도 소중한 양팀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승리하는 팀이 7승 대열로 합류하게 되겠고요.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에서는 류수항 선수와 이지연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초기 대한생명배라고 불렸던 이 하나생명배에서 이 두 선수는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지연 선수는 올 시즌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수려한 합천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류수항 선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적이 아직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류수항 선수가 이지연 선수 상대로는 또 성적이 좋더라고요. 오늘 뭐 재밌는 대결이 기대됩니다. 네. 자, 이 곡은 어떨까요? 송주윤 선수와 박승화 선수가 만났는데요. 좀 기풍이 상반되는 선수들의 만남인데요. 네, 송지훈 선수는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승환 선수는 아주 안정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죠. 두 선수가 역시 좀 다른 기풍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나가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네요. 자, 3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선수를 박상진 선수가 만나게 됐어요. 네, 루키 박상진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두 선수는 2년 전인가요? KB리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했지만 그래도 박상진 선수가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부쩍 박상진 선수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4국에서는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선수를 대신해서 퓨처스리거 강우혁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박종훈 선수도 연패 중이기 때문에 강우혁 선수가 다시 등판을 했고 베테랑 원성진 선수를 만났습니다. 신구 대결이네요. 자, 마지막 5국은 최재영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만남인데요. 이 두 선수도 역시 본인의 기풍이 정말 확고한 선수들이죠. 네, 최지영 선수 역시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고 박영훈 선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장기전 그리고 끝내기에 능한 바둑이죠. 두 선수 역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사들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강우혁 선수만이 오늘 첫 대국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 전적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선수들은 없네요. 류수영 선수가 이지연 선수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 코리오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지영 선수와 박병훈 선수의 대국도 아주 중요한 오늘 바둑의 글쎄요,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부는 박정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박상진 선수가 그동안 좀 얼마나 컸을지 좀 내용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한 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제 리거로서는 첫 해인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강자를 상대로도 좋은 내용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상대는 또 클래스가 다른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오늘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본인도 좀 궁금할 것 같고요. 네, 보는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빨리 바둑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수려한 합천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15라운드 4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승 6패)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지연 선수와 류수항 선수는 1국에서 만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장고대국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고요. 류수항 선수는 역시 장고파이고 긴 바둑, 좀 균형 잡힌 바둑을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장고대국 잘 어울리죠.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박승화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두고 있는데요.
송지훈 선수는 이번 시즌 5승 7패, 박승화 선수는 7승 5패 기록 중입니다. 네, 박성환 선수 올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련 합천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송지훈 선수는 올 시즌 본인에게는 좀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뭐 다른 기전에서 뭐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3국 토끼 대국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인데요. 박정환 선수는 11승 1패, 박상진 선수는 7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박상진 선수 이번 첫 데뷔 시즌인데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삼지명이라는 위치가 좀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고요. 지난달보다 5계단 상승한 48위에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올해 1월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신진서 선수와 자리 바꿈을 했는데요. 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선수가 네. 한국 바둑을 이끌고 있고요. 벌써 입단 15년 차네요. 2006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자, 10분의 초읽기 40초 5번이 주어지는 속기 대국입니다. 자, 양화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흙이 걸쳐갖고 두 선수 모두 화점을 최근에는 이제 뭐 다른 기사들도 그렇지만 화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뭐 3-3 화점을 두면 뭐 반드시 나오는 화점 그 3-3 변화에도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초반 착점이 빠른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다시 또 인터넷 대구량이 좀 예전보다 다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잘 안 두고 보기만 관전만 하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최근엔 다시 좀 두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뭐 같이 세계 대회 가거나 해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박정환 선수가 정말 많이 두던 시점이 있었는데 네. 한때는 아예 이제 인터넷 대구 안 하고 그냥 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 대국 프로그램 틀어놓고 좀 잘 두는 기사들이 두는 걸 그냥 봐요. 근데 박정환 선수가 바둑을 두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수들이 또 요즘 나오는지도 네. 계속해서 볼 테고요. 네. 최근에는 다시 좀 인터넷 대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대국에서 신수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미리 인터넷 대국에서 많이 사용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덜 부담되는 인터넷 대국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수들, 두어보고 싶었던 수들, 시합이면 약간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대국에서는 뭐 마음 놓고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자, 결국 남은 화점 하나에 흑이 3-3 침투를 결행합니다. 네, 뭐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막아도 비슷한데요. 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쪽으로 막고, 네, 여기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좀 붙여오는 수에 대해서 연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 흙이 붙여서 이런 정석이 나오게 되면 대형 정석이 나오고, 지금처럼 가만히 치받으면 치받고 젖히면 백이 손 빼서 이렇게 되면은 좀 간명하게 우선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백이 젖혀가는 수를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쉬운, 가장 간명한 진행입니다. 박상진 선수는 올 시즌 바둑리그에서 강자들과 많이
뭐 만나네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신진서, 신민주 선수 2주 연속 만났던 거 기억하고 네. 박정환 선수까지 랭킹 1, 2, 3위를 모두 한 시즌에 만납니다. 이러기도 좀 쉽지 않은데 본인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신민주 선수에게는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자신감이 좀 올라오기도 했고요. 박상진 선수가 전반기 화성식 코리오와의 대결에서는 홍기표 선수에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 짚어가는 것도 독특하네요. 일감은 축머리거든요. 지금 어딘가를 받으면 뭐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받아준다면 여기를 당장 젖혀서 막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끝낼 수도 있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진행이 나왔을 때 단수치는 축 관계가 나오면은 이 돌이 정확하게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흑도 여기서 손을 뺄 수는 없을까요?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여기 단수치고 느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를 막아가면서 막는 자세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예 손을 빼긴 뺐는데 네. 좌상 쪽이 아니라 좌하 쪽을 붙이고 2단 젖혀서 안정을 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두고 젖히는 것도 있지만 끊는 것도 있거든요. 끊고 나서 많이 이제 나오는 변화죠.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나래자 뒀을 때 축이 불리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어깨 짚는 수가 있으면 바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두텁죠. 여기서도 백이 선수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수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수치고 가장 쉽게 둔다면 이어두고 뚫어갑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가장 쉬운 거는 이어두고 손 뺐으면은 사실 마무리죠. 이렇게 두고 네. 좌상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박상진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변화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끊고 단수치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흑은 바로 이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손을 빼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진행을 시켜도 한 판의 바둑이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뭐 계속 돌과 돌들이 얽혀서 행마를 하면서 진행이 될 테고요. 손을 돌린다면 역시 단수치고 늘어서 둔다면은 흑이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두터움을 차지해 나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흑이 지금 좌하 또 좌상 실리 쪽으로는 좀 앞서 나가고 백은 두터움을 가지고 가는 바둑이 네. 되겠고요. 박정환 선수가 박상진 선수를 상대로 초반부터 좀 몸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선은 안정적으로 판을 짜고 실리를 앞서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보통은 이쪽으로 두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 수는 좌변 쪽에 힘을 실은 거예요. 있는 수가 나왔을 때 여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 집으로는 당연히 이쪽 이 선에 늘어져 있는 네. 것이 낫지만 전투가 일어났을 때 대비하면 이 좌하 있는 수 이후에 변화를 생각을 하면 여기 호구쳐져 있는 것이 낫다. 일리 있는 발상입니다. 만약에 백이 어딘가를 또 받으면 또 뭐 밀다든지 아니면은 상변을 가면서 계속 발빠르게 실리 위주로 두자는 거예요. 박정환 선수가 올 시즌 11승 1패죠. 그리고 1패는 이제 변상현 선수에게 당했고 11승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바둑 중에 가장 고전했던 바둑이 한승주 선수와의 대국이었거든요. 네. 그 바둑을 이제 TV로
이제 시청을 했었는데 뭐 다른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농심배 기간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그 바둑을 이제 시청했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정말 고전 끝에 이겼죠. 그 바둑이 초반부터 계속 이제 한승일 선수가 좀 변화를 가지고 가면서 난전이 계속됐던 네. 바둑이잖아요. 박정환 선수가 가장 고전했던 바둑인데 막 그렇게 짜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포석을 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게 그 바둑에서도 이 좌하기 형태가 나와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워낙 뭐 복잡한 바둑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 뭐 끝나자마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좀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네. 자, 여기서 백의 입장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작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받아주면은 가장 무난합니다만 좀 발이 느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흑이 뭐 우하나 상변 쪽을 갈 수도 있고, 그냥 두텁게 두네요. 이수로 막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손을 뺄 수도 있는데 네. 흑이 이렇게까지 힘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이어서 움직이는 것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실리로 벌써부터 많이 차지를 해놨죠. 백은 두터움을 비축했고 상변 쪽, 우상 쪽 먼저 가면서 좀 두터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포석이고요. 상변과 좌하귀에 있는 이 백도를 잘 호응을 시켜야겠는데요. 네, 우선은 우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상변 쪽을 좀 자연스럽게 경영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흑이 3귀생이고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를 해놓았는데 백은 이렇다 할 집은 아직 없죠. 이 모양 빼고 상변은 아직 좀 미지수고요. 그렇다면은 우선은 우상 쪽을 선점을 하면서 좀 상변을 경영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박상진 선수가 처음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입단하자마자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선수의 개성 그리고 좀 남들과 다른 바둑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톡톡 튀는 발상. 네.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한 4,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많이 붙었고, 네, 완전 초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톡톡 튀는 발상이 지금도 간혹 나오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좀 정제가 됐나요? 네, 안정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도였거든요. 정말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수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바둑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제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간혹 이제 자기만의 발상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런 기존 성격들이랄까요? 그런 건 잘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박상진 선수는 좀 많이 안정됐다고 할지 안정적이 됐다고 할지 정말 그 신의 시절에 보여주었던 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흑이 오른쪽으로 붙여갔습니다. 위쪽으로 붙이는 건 역시 상변이 좀 커지는 것을 좀 의식한 그런 수였을까요? 그렇겠죠. 이쪽으로 붙이면은 뭐 붙인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백돌이 상변 쪽으로 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넷, 다섯, 상변에 큰 모양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오늘 초반 진행 굉장히 빠르죠. 네.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선수기도 하고 워낙 초반에 이제 좀 맥을 잘 짚어가면서 좀 쉽게 잘 짜는 선수이기도 하고 삼십 초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늘고 나서 밀거나 또는 뭐 이런 곳을 벌리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정석 90년대에는 많이 등장했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늘어서 둔 수로는 최근에는 붙여서 이은 다음에 뭐 이런 곳을 둔다든지 이런 곳을 둔다든지 하는 진행이 많이 나왔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우변을 선택했는데요. 네. 뭐 이수도 가능합니다. 우선 뭐 상변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우변 쪽을 먼저 두고 흑에게 여기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라고 흑에게 공을 넘긴 건데요. 흑이 이런 식으로 갈라쳐 온다면 바로 상변 쪽에서 좀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네. 크고 흑이 안정적으로 둔다면 붙이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네 백도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네 흑도 좀 강하게 협공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한 점 움직이면서 네, 상변에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흑은 역시 실리를 착실하게 차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상변 쪽 모양만 좀 효과적으로 지우면 실리는 앞서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포석을 짜나갈 테고요. 네. 백도 뭐 당연히 그걸 알겠죠. 실리로는 지금 뒤쳐져 있으니까 10초. 하나, 상변 전투 또는 상변 변화에서 넷,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다섯, 나가야 될 여섯,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자, 101점을 살리고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지금은 가장 쉽게 둔다면 입구자 또는 날일자 정도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쪽 나오는 수를 호시탐탐 노려야 되겠고요. 흑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붙여서 지키는 수를 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두어놓고 우상을 지킨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또 따로 수습을 해서 하나, 실속을 차리면서 셋, 백의 실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네. 여섯,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자, 입구자로 둔 것은 좀 노골적으로 이 수를 노리면서 받아라라는 거죠. 흑도 뭐 붙여서 받나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끊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는 수도 간혹 등장합니다. 끊으면은 이제 단수 쳐서 뭐 또 중앙 쪽으로 행마하고 나중에 네. 여기 끊는 수 노리고 뭐 날일자도 있고 아니면은 입구자도 있고요. 네, 그래서 등장을 했네요. 당장 약점은 있는데 이렇게 끊어오면 백이 우형이 되고 귀가 좀 얇아지기는 하지만 느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둔다면 이 석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빠르게 상면 쪽으로 벌리거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붙이는 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두어지지만 여기 저침당했을 때 또 형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자, 여기서도 어렵습니다. 넷, 다섯, 나와 끊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쪽을 먼저 다가오는 것도 있겠고 먼저 밀고 나중에 나중에 끊겠다는 걸까요? 이렇게 나와 끊는 형태가 됐을 때 단수당하는 것보다는 백이 먼저 해두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네요. 네. 이런 게 이제 박상진 선수의 톡톡 튀는 네. 감각이거든요. 좀 감각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프는 뭐 좋은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만 네. 보통은 뭐 이렇게나 낮게나 다가오는 수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수는 이제 인공지능의 평가로는 뭐 좋은 평가를 못 받았지만 박상진 선수의 바둑이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수입니다. 제가 뭐 아까는 좀 많이 안정됐고 정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톡톡 튀는 감각이 나오죠. 이 리듬을 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런 곳 한 칸 띄면은 흙이 벌리는 것이 제격이니까 네. 흙을 나오도록 좀 유도를 해서 흐름을 타겠다, 리듬을 타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이 백을 씌울 수는 없겠죠. 씌우는 것은 뭐, 네, 나가서 흙이 막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흙도 모양이 좋지 않아서. 뛰면 가장 쉽고요. 서로에게 쉽고, 박정환 선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 네, 붙이는 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받아주면 늘 수도 있지만 이쪽을 먼저 띄어서 백의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들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붙이는 수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기세로는 여기까지 늘어서 버텨야 네. 되는데 뛰었을 때 행마가 좀 괴롭습니다. 또는 이거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곳에 미는 수가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면 뭐 이렇게나 이렇게 씌워서 잡으러 가는 것도 셋, 가능하겠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근데 안 버틸 수 없거든요. 네. 호구 자세가 너무 네, 좋아요. 여기를 놓고 이렇게 띄어서 흙에게 젖힘당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정말 노골적으로 가네요. 이렇게 네. 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 밀어가는 수가 악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꺼리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결행에 갑니다. 받아주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씌워서 바로 이 석점을 꿀꺽 삼키겠다는 거예요. 네. 우변을 안 받기도 힘든 형태이고요. 우변을 안 받으면은 여기 단수 한 방 30초. 사선 단수 하나가 너무 나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받고 버팁니다. 우선은. 시음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씌우는 것 타이트하게 두는 것은 오히려 흙도 약점이 남아서 밀어가는 수나 했을 때 흙도 모양이 완벽하진 않아서 오히려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아니면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이쪽부터 젖혀서 성동격서 작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백을 살려주되 흙이 중앙 쪽 젖히는 자세 좋고 이러고 계속 슬슬 몰아가는 작전도 가능하고요. 석점을 바로 잡으러 간다면 이 수 아니면 이 수. 뭐 이런 수도 가능은 할까요? 잘 떠오르지는 않는 작전이긴 네. 한데요. 정말 그렇게 네. 이 흙의 입구자와 이 날일자가 사이에 좀 행마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뛰면 바로 이렇게 틀어 막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갇혀서 잡히면 큽니다. 백의 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석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버리기는 30초. 하나, 둘, 버리면 크고 또 살리자니 살리는 수가 잘 안 보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흙은 뛰는데요. 네, 막아갈 테고요. 여기서 어떻게 두죠? 수가 안 보이면은 눈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은 많지 않고. 게다가 살리려다가 좀 더 크게 잡힐 수도 네. 있고요. 토끼바둑에서 사실 그게 가장 떨리는데 네. 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좀 버리기는 아까워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경우도 네, 생기고요. 나중에 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잡혀버리는 아. 네, 대가도 못 가고 잡혀버리는 30초. 하나, 그런 둘, 셋, 결과가 가장 이제 좀 안 좋은 결과인데 지금 좀 일곱, 당장 잘 안 보여요. 아홉. 실전적인 수입니다. 끼우는 수가 이렇게 두면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버리겠다라는 뜻이죠. 빵따냄을 했으니까 이건 버리더라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잡힌 것도 크지만 그래도 명색이 빵따냄이니까. 자, 여기서 흙이 최강으로 둔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늘어서 아예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들어서 최강수를 선택을 한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박상진 선수가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지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승 6패 간의 대결입니다. 수려한 합천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이고요. 자, 우선 늘어서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냥 잡히면 여전히 큽니다. 100이 생각할 수 있는 수순은 근데 이것도 수순이 어렵거든요. 100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찝는 수가 선수가 돼서 네. 끊는 그림이 나오면 이건 최상이죠. 근데 흙이 뭐 이렇게 둘, 해달라는 대로 해주진 않겠죠.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찝어요? 먼저 찝는 것 역시 그런 그림을 기대한 것 같아요. 젖히는 수를 생략은 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 뭐 100이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100이 원하는 그림은 이어달라. 이으면 찔러서 이거는 오히려 흙이, 이것도 타협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면. 그렇죠? 지금 막는 거는 끊겨서 잡히지만, 또 찌르는 것도 당장은 축이 안 돼서 흙이 안 되지만 이렇게 두거나 치고 있거나 해도 타협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타협이 아니라 박정환 선수는 여기서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좀 더 몰아치는 수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형태상은 띄워서 회돌이를 하고 싶은 모양이긴 한데 네, 이거 기분은 좋은데 네. 기분 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분은 포도송이를 만들었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 약점 남죠. 당장 찌르는 수 남아서 이건 네,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 백사이를 찌르고 나오는 네, 수는 이렇게 돼도 타협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 백이 2점 못 살리니까 이쪽을 젖히는 수가 그래도 자세가 좋거든요. 네. 막으면 끊어서 안 되죠. 이런 식의 타협이라면 백도 위기는 넘겼죠. 네, 그리고 두 자세가 점까지 괜찮은데요. 네, 2점까지 제압을 하니까. 역시 흑도 수순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또 수순이 중요합니다. 늘어두고 이쪽을 찌르고 나와서 역시 타협은 타협이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백으로 하여금 뭐 이런 곳을 찝어서 좀 더 어렵게 연결을 해가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전처럼 잊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긴 해요. 몇 초에 길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 백이 위기는 넘겼거든요. 모양은 백이 조금 무리스러워 보이는 감이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또 완벽하게 응징해서 확실히 이제 내가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박정환 선수도 이게 뭐 내가 어떻게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는 쉽지 네. 않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호구가 가능했네요. 호구는 여기 둘 때 찌르고 나오겠다는 네. 뜻이네요. 이렇게 두면 이어져 있을 때는 막아서 이건 축에 백이 유리했는데 호구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끊기니까요. 그러네요. 뭐 간명하면서도 유력한 수법이네요. 근데 백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쪽 선택밖에는 지금 없어요. 네. 여기 5점으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물론 이 2점도 엄청난 요석이지만 넷, 이 5점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냥 살아가기는 싫다. 그래도 하나 들여다봐서 흙을 우영으로 만들고 이어만 주면 이렇게 두어서 나중에는 이 들여다보는 수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니까 지금 두어두는 건 괜찮습니다. 네. 백이 나중에 역습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 이쪽을 좀 30, 노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 형태상의 급소인데요.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그냥 찌르고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찌르고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하고 이렇게 되면 타협입니다. 타협이고 혹시 좀 더 뭐 욕심을 부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호구만 쳐도 안 되네요. 호구만 쳐도 안 되니까. 네. 호구를 중앙으로 호구 칠 때부터 박정환 선수는 그냥 이 그림을 선택을 한 거고요. 두 점을 요석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불만은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불만은 없지만 백도 이 석점을 지금 5점까지 키워서 아무 대가 없이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결됐고 그 다음에 흙이 두터워지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귀의 맛을 좀 노릴 수 있고 30초. 하나, 백이 썩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넷, 다섯, 네, 최악의 상황 면했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여덟, 아홉. 박정환 선수의 그 중앙 호구 치는 수가 감명했네요. 네. 자, 여기서도 박정환 선수는 다시 한번 좀 고민입니다. 형태상으로는 이렇게까지 두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귀의 맛이 정말 가시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잡네요. 일단락이 됐습니다. 흙이 두텁게 처리가 됐고 백도 여기를 한 수를 두면서 이쪽 모양을 좋게 만든 상황에서 네. 흙의 강공을 그래도 2점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그나마 이 큰 전체 요석이 잡히는 것은 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뭐 좀 보너스로 이런 맛 약간이라도 좀 노릴 수 있거든요. 치중 간다든지. 둘, 셋, 넷,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아마 여섯, 뭐 우하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홉. 바로 찔러갑니까? 바로 찔러가는 게 젖히고 막을 때 바로 붙이겠다는 건가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그냥 끊어 잡아도 네. 당장 도는 거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손해가 커요. 이 그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늘어도 젖히면 이쪽으로 늘어도 젖히면 전체가 살아있는 형태예요. 30초. 나중에 상황을 봐서 둘, 젖히거나 아니면 이쪽 치중을 가거나 뭔가 여섯, 그렇게 맛을 노려야 되는데 뭐죠? 이렇게 되면은 아홉. 젖히고 있는 거는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맛만 없앤 거거든요. 젖혀 있는 교환을 할 생각이었다면 이거는 좀 아깝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가려운 곳을 상대가 긁어준 느낌이 있을 거고 뭐 그래서 넷,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 받아주더라도. 일곱, 여덟, 아홉. 선수는 낫겠죠. 안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네요. 손빼도 이렇게 두면 칩받아 두고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이 선으로 넘어가서 연결하자 이런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줄 생각이네요. 이렇게 네. 된다는 건. 저 오히려 이렇게 받아두더라도 지금 이 교환은 백이 괜히 건드려서 흙만 깔끔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젖혀있는 수가 없으면 흙이 이런 수 쉽게 못 둡니다. 젖혀있는 수가 없었다면 여기 공배가 차는 순간 바로 급소 가는 맛도 있고 해서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백이 긁어줬어요. 30초. 바둑이 좀 단조로워지겠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 아니죠. 두터움을 비축해두고 뭔가 전투가 일어난다든지 모양 바둑이 돼야 두터움이 빛을 발할 텐데 지금은 흙이 단단하게 실리를 차지해두고 상변에서도 흙이 중앙 두터워졌죠. 전혀 두터움을 겁낼 만한 뭐 돌들이 없으니까 바둑이 상당히 좀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졌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초반에 내주었던 실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 가장 큰 자리인 우하 쪽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다른데 또 두터운 데 두다가 여기까지 흙에게 뺏기면 실리 지금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초. 하나, 또 초반에 충머리를 노리느라 이런 수들을 교환을 음.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집으로 지금 꽤 손에 여덟, 악수 교환이거든요. 변으로 벌리기가 좀 힘들어져서요. 네, 이 교환이 없으면 벌리거나 붙이거나 하면서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초반에 좀 두텁게 짜겠다, 중앙을 좀 중시하겠다라는 작전이었는데 지금 바둑이 우상 쪽에서 변화가 끝나고 보니까 오히려 중앙 쪽 흙돌이 두터워지면서 백이 중앙 쪽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빨리 이제 집으로 쫓아가야 되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우하기 쪽을 왔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랜만에 나오는 형태인데요. 네. 이런 진행이 됐을 때도 이 어깨 짚은수는 결과적으로 낙수가 되어 있죠. 보통 상용수법인 여기 붙이고 만약에 흙이 일선으로 늘어서 받으면 다가왔을 때나 이제 여덟, 후속 수단이 숨어 있는데 넷, 셋, 두 번 남았습니다. 박찬 선수 여기서 지금 초읽기 사용했다는 거는 이 그림 가장 쉽게 나오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또 껴붙이는 수를 이 수도 볼 수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없어지죠. 이 교환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고 벌려야 되는데 여기가 나중에 맛이 나쁩니다. 그냥 이런 데만 어디든 붙여도 젖히면 끊어버려서 어느 한쪽이 뚫려요. 잡으면 이쪽이 뚫리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네. 그럴 때 가끔 여기로 느는 수가 두어지거든요. 아, 정말 그렇게 되네요. 좀 극단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평범한 진행이라면 좋지 않다고 보고 변화를 구한 건데 자, 흙이 당장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으면은 붙여서 이제 넘는 수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 둘 때 먼저 날일자로 두어서 귀에서 살자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이 수를 제가 처음 봤던 게 여섯, 일곱, 90년대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도전기에서 둔 적이 있어요. 아, 제 기억에 최명호 구단과의 대국이었는지 그때도 정말 깜짝 놀랐죠. 당연히 이렇게 두고 뭐 붙이고 변으로 벌리는 것만 정석이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안쪽으로 늘어서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는 발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던 발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배경에 따라서 또 형세에 따라서 가끔씩 두어집니다. 역시 많이 등장하는 수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30초. 보통의 하나, 진행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같은 좀 변칙 수단도 가능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껴붙이는 수 대신 먼저 귀에서 살자고 하는 수를 택했는데요. 네. 흙이 좀 공격을 한다면 이제 어떨까요? 붙이고 나서 꽉 막거나 이렇게 두면은 우선 꽉 막는 수부터 보시죠. 이거는 하나, 백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배가 채워지면 끊는 수가 생기거든요. 지금 박정원 선수는 좀 성동격서 기대기전법으로 뭔가 준비 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돌이 먼저 와 있으면 이 백도를 공격하러 갔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껴붙이는 수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고요. 네, 붙여서 넘어가는 수도 그렇죠. 방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백이 귀에서 살더라도 변이 막히면 좀 기분 나쁠 텐데요. 네, 여기 막히면 안 되죠.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이고 전체가 못 살아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덟, 아홉, 늘어주면 있거나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어떻게든 그냥 살기만 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 젖히고 끝낸 맛도 조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냥 늘어두고 정말 이쪽을 잡으러 가는 그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네, 늘어두고 붙이고 꽉 막아서 잡으러 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붙여서 늘어둔 수로 인해서 끊으면 늘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백도 잡히면 위험하지만 흙도 잘 안 풀리는 날에는 뭐 백이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잡고도 뭐 싸발린다거나 알 수 없는 좀 여기서부터는 알 수 없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살짝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쪽 결행하네요. 네, 그쪽으로 가네요. 이거 그냥 두텀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를 막으면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기는 어렵습니다. 막게 되면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쪽을 흙을 세수로 늘려놓고요. 흙이 세수죠. 그 다음에 네. 단수 이것도 근데 쉽지는 않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보시죠. 끊어갈 텐데 이쪽으로 두는 수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놓아보다 보니까요. 여기를 흙이 다 돌려놓더라도 흙이 세수입니다. 네. 그리고 단수 치고 미는 데까지 되고 제가 젖혀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봤더니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으면 돌리는 이렇게 게 넣어서,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되네요. 여기까지 막아서 이거는 또 회돌이 축까지.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아. 이쪽으로 단수 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중앙이 좀 막히는 결과가 네. 나오는데요. 중앙은 막혔고 그래도 백이 선수 잡고 여기까지는 와서 이제 집으로는 좀 득을 봤습니다. 흙은 두 텀을 얻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늘어두고 우하기를 잡으러 가는 공략을 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약간 좀 미지의 세계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그거보다는 간명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도 아까 두 점 잡혔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뭐 만족은 아니지만 흙도 두 텀은 얻었지만 그래도 나도 할 말은 있습니다. 예전엔 박상진 선수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방송에서도 박상진 선수가 즐겨 쓰는 말이 막상이거든. 막상. 바둑 저희 이제 젊은 기사들끼리 연구할 때 좀 똑똑 튀는 좀 개성 있는 또는 깜짝 놀랄 만한 수를 두어놓고서 막상 이래도 만만치 않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이제 막상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같이 이제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막상이라는 말을 많이 그런가요? 쓰더라고요. 네. 그날도 이제 저녁을 먹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구나 했더니 막상 제가 저거 잘 먹어요. 그래서 입에 붙은 것 같더라고요. 호를 붙여줘야겠는데요. 막상 박상진인가요? 네. 자, 이제 백이 귀를 깔끔하게 도려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정환 선수는 침착하게 또 두텁게 계속 두어나가고 있고요.
백은 중앙 쪽으로 와야겠는데요. 뭔가 와야 되겠죠. 여기를 네. 흙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가 고스란히 집이 나니까 이런 쪽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라는 게 좀 어떤 경험의 네. 근거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거죠. 지금도 여기가 그래도 일감으로 떠오르는 거는 흙이 잡으러 오기도 어렵고 또 안으로 받기도 싫고 딱 그 정도 위치. 네. 백이 한 발 더 갔다면 흙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했을 테고요. 한 발 덜 갔다면 흙이 받더라도 불만이 없는. 어. 그래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받기도 싫은 딱 그 정도 위치를 이제 찾는 네. 게 보통 삭감에서 그냥 적당한 위치인데요. 자, 기분 나쁜 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되게 좀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기는 쉽지 않겠죠. 뭐 하나 밀고 받을 수는 있겠고요.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를 뭐 바로 밀고 나오는 수가 워낙 신경이 쓰여서. 실리로만 보면 백도 지금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우하기를 흙집이 날 곳을 도려냈고 우변 쪽에서도 집이 조금이라도 늘어났고 네. 실리로는 백도 해볼 만한데 이제는 흙이 두터운 바둑이 됐어요. 박정환 선수가 이제는 두터움으로 지금 그냥 집으로 가기는 심심하기도 하고 집으로는 또 미세한 바둑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지 않고 집 바둑이 된다면 이 바둑은 그래프는 흙이 앞서 있지만 미세한 바둑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네.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가 두터움을 오. 쌓아두고 그 두터움을 공격으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네요. 네. 안 젖히기 힘들 텐데요. 네. 그런데 흙도 좀 무서운 진행 아닌가요? 어느 정도 술기는 필요하지만 네. 감각적으로도 여기 움직이는 맛 남아있고 또 주변이 흙이 모두 두텁기 때문에 가능하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더욱 더 강하게 두네요. 거기로 야. 끊어요. 꼭 이곳에서 우변에서 꼭 참아두고 여기서 터뜨리겠다라는 네. 뜻인데 자 이거 바로 승부처입니다. 이거 딱 봐도 승부처죠. 여기서 흙이 아무 이득도 못 보고 백을 다 안정시켜주면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흙 쪽에서 실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두터움을 살리지 못한 거니까. 자, 이렇게 서로 막 끊어져 있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늘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지금도 그럴까요? 이렇게 느는 수, 이렇게 느는 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유력하고요. 여덟, 아홉, 그쪽입니까? 네. 저는 또 짚어주지 않은 쪽으로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쪽으로요. 했는데 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였을까요? 네, 어느 쪽으로 느는지는 어렵지만 이 수는 여기 움직이는 수를 이제 방비를 한 의미가 크고요. 여기 중앙 쪽은 흙에게 처분을 맡깁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 붙이라고 이제 뭐 네. 어느 정도 이제 맥점은 붙이는 수인데 이거는 이 한 점을 살리게 되면서 중앙 한 점은 가볍게 볼 수도 있고 흙이 꼭 중앙 한 점을 잡는다고 해서 큰 집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목표를 이 한 점에 이돌의 목표를 두고 네. 단수치고 뭐 밀어간다든지 호구 친다든지 잇는다든지 좀 악수는 악수이지만 이 한 점을 삼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좌상귀 쪽에 흙이 또 튼튼하게 호구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쳐도 백 모양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단단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자, 나가게 되면 이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밀어갑니까? 정말 강하게 두네요. 좀 이렇게 두면은 늘겠다는 거군요. 아니 저도 지금 궁금해서 이거 늘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해보려고요. 늘 수가 있나요? 늘고 나서 여기 미는 수가 들어서 괜찮다 그런 이야기네요. 여기까지 늘 생각이에요. 빵 따냄을 주는 거는 백도 만족입니다.
네, 이제 박상진 선수 이 붙이는 수도 이제 감각적으로 둔 수인데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차분히 또 차근차근 수를 읽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도 중요한 장면인데 감각이 탁 떠오르는 수가 그러니까 이게 좀 30초. 재능이 반짝반짝하는 기사들이 수가 보이면 바로 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2점을 단수치자 지금 그래프도 많이 그렇네요. 바뀌었거든요. 거북등 빵따냄보다는 여기 빵따냄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라는 뜻이네요. 네. 만약에 있는다면 그것은 나와서 이 넉점만 잡히지 않으면은 지금 흑이 차단은 했지만 얻은 것은 없거든요. 30초. 하나, 당연히 선수라고 2점 거북등 빵따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7, 8. 이거 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세로 또 안 네.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이런 거북등 형태도 참 보기 드문 그렇죠. 형태인데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뭐 기세이기도 하고 자존심 여길 단수 쳐놓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네. 테고요. 이렇게 된다면 흙집이 꽤 많이 깨졌는데요. 많이 깨졌죠. 네. 그리고 거북등도 엄청난 보통이라면 엄청난 이 위력을 발휘를 하지만 지금 바둑의 골격에서는 백이 위쪽에 기다리고 있고 또 큰 집이 날 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좀 그래프도 백 쪽이 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변에 있는 흙돌도 신경이 쓰이죠.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서 지켜두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가 조금 불리한 시작이었는데 그래도 중반전에서 바꿔치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이어보시겠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이제 초읽기가 한 번 남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밭전자 사이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거 바로 째가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선수성으로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런 교환도 흑이 아낌없이 할 수 있어요. 집으로는 손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맞전제 사이를 뚫어갔을 때 10초.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둘, 뭐 워낙 유혹이 강해서 여기를 안 질러갈 수가 없어요. 이 밭전자의 유혹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게다가 백이 타개하는 수가 좀 한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미는 건 젖혀두고 이렇게 연결하면 축이 안 되죠. 장문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북등이 또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감각적인 수이긴 합니다만 이거 그 다음 수읽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덟, 아홉. 그냥 그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두더라도 백 모양이 많이 엷어졌어요. 빵따냄이었는데 이렇게 잡아두면 나중에 뭐 이런 거 났을 때 전체가 아직 네. 미생이거든요. 박정환 선수도 좀 극단적인 쪽으로는 안 가네요. 젖혀서 아예 끊어갔으면은 좀 극단적으로 잡으러 가는 승부인데 그런 거는 최대한 피합니다. 네. 그냥 마지막. 부분적으로 좀 포인트를 올렸다 싶으면 그 정도로 만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좀 얇아진 느낌이 있죠. 지금도 느는 거는 흙이 뭐 받아두더라도 백이 확실히 얇아진 느낌이 있으니까 꽉 막아서 버틴 거예요. 이 패를 담보로 해서 끊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체 팩감도 좀 나올 테고요. 네, 자 지금 단에서 뒤로 물러나서 어딘가 받는 거는 이건 정말로 끊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백은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 한 점을 뿌리째 살려서 나중에 이런 곳 찔러가는 수를 보면서 좀 흙 전체를 노린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미 백 모양이 빵 따낸 모양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두면서 하나, 좀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한 점 살리는 게 꽤 두터워 보여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를 봤습니까? 지금 끊으면 그러니까요. 뭐 지금 끊어도 그렇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흙이 이런 곳 오면은 집이 날 곳도 아니고 네. 이 한 점이 요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야 여기 붙이는 수도 볼 수 있고, 끊는 수도 방비를 할 수 네, 끊는 있고요. 수도 방비가 되면서 나중에 역습도 노릴 수 있고 여러모로 요석인데 여기는 집으로도 그렇고 넷, 두텀으로도 그렇고 여섯,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여덟, 아홉, 열. 그냥 잡아두기만 하더라도 음, 흙이 나중에 마음 놓고 괴롭힐 수 있어요. 네. 뭐 팩감만 많으면 들여다보는 수부터 해서 하변에는 집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네. 여기를 늘었어야 백이 오히려 즐거움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선 늘어서 받은 수는 좀 문제로 보입니다. 박정은 선수도 아예 끊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그냥 포인트를 올렸다고 보고 참아둘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둘, 셋, 끊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끊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늘어져 있었으면 흙이 못 끊거든요. 오히려 백이 수비적으로 두니까 흙이 더 강하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축은 당연히 안 되고 장문도 여기서 이 장문을 씌워갈 수는 없죠. 뚫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 보려고 해도 어렵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네. 주위에 흙이 좀 많이 강해요. 넷, 오히려 수비적으로 두었다가 지금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쉽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 두 점 그대로 들어가면 이 뭡니까? 빵 네. 따냄 했던 돌에서 박전자를 갔는데 음, 그냥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상하죠. 역시 이 선에 빠진 수가 네, 많이 안 이전에 좋았을까요? 늘어서 둔 수도 그렇고 그 전에 받전자도 사실은 좀 감각에 의존한 수였겠지만 그 이후 수읽기가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각에 의존한 수가 네. 나온 거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뭐 그냥 버려야 되면은 손해 많이 받죠. 게다가 보통은 이렇게 버리고서 좀 세력이라도 얻으면 좋은데 얻을 만한 게 좀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뭐 거북등이 떡하니 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북등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곳 붙이는 수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홉, 뭐 여기든 그냥 버리는 거는 그냥 그대로 승부가 끝이고요. 왜냐하면 네. 거북등 빵따냄 무려 거북등을 내주면서 여기 빵따냄을 했는데 그 빵따냄이 지금 온데건데 사라져 버렸고 이 두 점 끊어 잡혔고 백은 여전히 모양이 안 좋고 백이 얻어낸 것이 아예 없거든요. 이 두 점 잡히는 순간 그냥 승부는 거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 안에서 뭐라도 해야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다 잡는 게 가능할까요? 용서가 없습니다. 네. 이런 곳 뭐 젖히는 수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여기 젖히는 수와
우변 쪽에 드는 걸 노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수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백이 원하는 그림은 지금은 그냥 이어주면 이거 딱 걸리거든요. 단수 선수에다가 이렇게 빈축으로 긴축일까요? 몰아가면 이게 이제 백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네. 흑은 이쪽 단수 모두 가능할 것 같아요. 셋, 어, 넷, 먼저 하나 단수를 일곱, 여덟, 아홉. 막는 건 딴에서 이건 역시 이 두 점이 안 잡히니까 네. 백이 안 되고요. 나오는 나와야 건 되는데 이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흑도 좀 조심해서 행마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찌르면 안 받아주죠. 이거를 막아달라는 뜻인데 사실 막아줘도 지금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네. 나오면 이거는 이제 백의 그림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네.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흙이 넘어가지는 않겠어요. 네, 뭐 이쪽으로 젖힐 수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무리에 남았습니다.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또 깔끔한 수를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먼저 젖히는 것이 다 전부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먼저 이곳을 다 교환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느는 거는 이렇게 버틸 수를 네. 늘리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장 쉽게 도는 거네요. 여전히 축 안 되고 장문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빈축으로 몰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단수를 양단수의 치면 형태가 돼야 하는데 네, 이게 한 수가 비어 있기 네. 때문에 흙이 먼저 따낼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은 그냥 여기 따내버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역시 그냥 따내고 이렇게 돌 때 이쪽으로 단수 치면은 수가 날 모양이 아니네요. 백의 이 공배가 다 채워져서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이 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
찌르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두어도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맛은 노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이렇게 받아주어도 백이 이미 많이 손해를 보는 모습이고 가능하면 사실 여기까지 찔러도 30초. 하나, 네, 백이 뚜렷한 수는 안 보여요. 축이 안 되니까. 다섯, 여섯, 자, 침착하게 노련하게 시간을 벌면서 이거는 여기를 이제 다 조여 붙여 놓으면 네. 부분적으로도 이 젖히는 수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자체 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간도 벌면서 이 끼우는 수를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까 거북등과 빵따냄의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까지는 이바둑 좀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희망이 있었는데요. 역전까지는 몰라도 백이 많이 네. 이제 따라잡고 득점을 올린 상황이었는데 바로 정말 바로 뒤에 나온 난수 때문에 지금 갑자기 승부가 좀 빨리 나게 됐어요. 네. 네, 지금은 뭐 백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 교환을 시켜두고 하나, 이렇게 끼워도 넷,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그리고 혹시라도 박정환 선수가 내가 못 본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두었다가 괜히 묘수를 당하지 않을까 싶으면 네. 그냥 사실 물러나도 백이 엄청 손해봤어요 지금. 아예 흙집이 뭐 거의 나지 않을 곳에서 백이 먼저 두어서 이 돌들이 고스란히 다 잡혀버린 거거든요. 백의 빵따냄은 사라졌고. 하나, 박정환 선수의 선택입니다. 목을 치러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만 두어도 승부는 거의 이제 기울어졌다고 봐야 네. 되니까. 역시 좀 기사의 성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초읽기에 몰리더라도 이게 내가 뭐 내 못 본 수가 있겠어 하고 찔러서 끝을 내려가는 기사들도 있고 네. 혹시나 이제 조심성 있는 기사들은 혹시나 내가 못 본 묘수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많이 벌었는데 이 정도로 해도 되지?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두어도 되고요. 자, 우변에는 치중 가는 수가 부분적으로 좋은 끝내기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찌르나요? 여덟, 찌르네요. 네. 시간 연장 한 3번 정도 쓰면서 아무 수도 없다라고 확신을 네, 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흑인 입장에서도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네요. 이거 진짜 방심하면 딱 걸리기 좋은데 여기는 꼭 젖혀놔야 되네요.
여기를 젖혀놓지 않으면 네. 뭐 나중에 젖혀도 되니까 여기를 그냥 무심코 치고 30초. 하나, 따냈다가 이었을 때 약간 당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 여기 축과 여섯,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여기 단수. 여덟, 그래서 지금 딱 젖히죠. 네.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이렇게 두면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사실 그때 젖혀도 되긴 합니다. 뭐 냉정을 찾으면. 근데 아마 못 보고 있다가 여기 축이네 하고 이쪽을 지켰다가는 여기 단수 당하는 순간 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묘한 그림이 숨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선수죠. 우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잡히면은 우상이 전부 잡혀버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해두고 넷, 여기 두면 이제는 완벽하게 수가 나지 않습니다. 끊을 때 빈 삼각도 별게 없겠죠? 그런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둘 때 빈삼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볼까요? 빈삼각으로 두어서 이석점 잡는 수를 보고 여기를 지키면 따내서 이건 그냥 눈 딱 감고 여기 따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백을 살려주더라도 백이 이렇게 패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팩감이 모자라서. 그래도 뭔가가 있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 둘, 아니면 뭐 그냥 빈삼각을 둬서 여기 따내는 수와 다섯, 이 수를 맛보기로 하는 수가 있는데 여덟, 아홉, 지금은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 석점을 살리려고 따내는 거는 그냥 같이 따내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안 네. 되고 이때 이렇게 따내면 이제 이으면은 천지대패가 나는 거죠.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도 조금 성가신 그림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처럼 그냥 석점을 네, 그게 가장 잡아내도 깔끔하겠어요.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를 따내버리면 거북등에 이어서 석점 따내기까지 해버리면 다시 보시죠. 따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살아갔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뭐 참담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늘고 입패를 해야 되는데 흑이 따내서 입패를 해야 되는데 팩감도 백이 몇 개 없을 뿐더러 뭐 패를 지는 날에는 중앙이 뭐 몇십 집이 지금 생겨버렸으니까 마지막. 네 지금은 좀 어려워졌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를 그래도 걸어갑니다. 네, 패를 걸어가는 것은 여기 이제 팩감이 있다라는 거죠. 2개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먹여치면 2개가 나오고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건 1개가 나오고요. 흑이 선패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것은 백이 따냈을 때 흑도 역시 자체 팩감이 있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먹여쳐서 쓸 수밖에 없네요. 팩감 2개 나오게 하려면. 그러나 지금은 이 패를 흑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 2곳 연타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어디든 가능하거든요. 백은 이 패를 지면 뭐 절대 안 되는 입장이고 흑은 원하는 곳 2곳 연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수는 이수를 이렇게 연타를 해서 좌변 또는 하변 둘 중에 하나를 잡으러 갈 수도 있고 30초 하나, 정말 쉽게는 그냥 이렇게 2군데 연타하더라도 네. 여섯, 이미 이 석점 빵따냄을 해놨기 때문에 흑은 마음이 푸근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자체 팩감을 한번 사용을 하고요. 백도 하나 마지막 팩감이자 이제 자체 팩감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백이 결국은 따내게 되고 연타를 어디에 해도 흙은 즐거운 고민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조금 손해 백이 받아주면 손해겠지만 백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팩감을 쓰고 밀고 밀어서 그냥 아예 좌변을 잡으러 가는 게 있고요. 정말 가장 부드럽게는 이렇게만 둬도 백이 견디기가 어렵고요. 네. 30초. 하나, 그냥 아예 손해 팩감 자체를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곳에서부터 써갈 수도 있어요. 자체로도 좋은 수일 것 같은데 안 받으면 이렇게 연타를 했을 때 역시 백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죠, 도저히. 뭐 그쪽이네.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받으면 손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금 팩감을 잊고 쓴 게 아니죠? 네. 착각한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둬놓고 어차피 한 팩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낼 때 뭐 단수를 치거나 젖히거나 이렇게 두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얼핏 보면은 팩감 쓴 줄 알고 네. 네, 잊고 팩감 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 순간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왜 굳이 이렇게 들까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빼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상진 선수의 위기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수리안 합천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자, 흑이 패를 역시 좌하기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 뭐 전체가 위험한가요? 네, 뭐 하변도 위험하고 좌변도 이런 곳 가면은 다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그쪽으로 젖혀도 네, 배기 어렵겠습니다. 네.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하나 뭐 끊어두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두고 끊었을 때 수상전 자체가 백이 잘 안 돼요. 백이 생각보다 수가 좀 없네요. 네, 방금 보여드린 모양에서는 어려운 수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흙을 잡기 위해서는 이 두 점이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늦추자니 여길 끊기는 순간 전체가 다 잡히고 전체가 수가 줄어들고 자, 이은 이후에 30초. 수일기를 좀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지금은 뭐 어렵지 않은 수익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두고 끊으면 흑의 수를 조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수를 네.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흑의 수가 줄어들지만 같이 막아가면 백의 수가 더 없어요. 백도 4충이에요. 백이 먼저 잡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소를 여덟, 거두었습니다. 아홉. 역시 밭전자를 좀 그런 것 말을 같죠? 하는 것 같죠. 네. 좀 감각적으로 나왔던 수가 결국은 직접적인 페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할지를 날일자요. 뭐 끊기지만 않으면 시점보다는 어떻게 두어도 나았을 것 네. 같고요. 날일자든 혹으로 젖히는 수든 거북등 대 그냥 빵따nem의 교환이지만 흑진을 많이 깼기 때문에 이래서도 백이 뭐 좋았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미세한 승부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이선 늘어서 둔 음. 수로 좀 버틸 수 있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형태를 정리하겠다라는 네. 뜻이겠죠. 네. 박정환 선수의 흑 불계승입니다. 거의 완승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네. 한 판이었어요. 박상현 선수가 만만치 않은 정도까지 추격한 적은 있었어도 네. 우세를 차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안정적인 분석을 보여준 박정환 선수의 완승입니다. 박정환 선수 12승 1패 기록하게 되고요. 화성시 코리오가 1대 0으로 앞서게 됩니다. 자, 장고대국 어떨까요? 1국 이지연 선수와 류수항 선수의 대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류수항 선수가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지금 2국 장고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송지훈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장고 대국이었고요. 상대 전적 2대 1로 송지훈 선수가 앞서 있었는데 오늘 대국은 어땠을지요? 표정에서는 좀 박승화 선수의 아쉬움이 네. 드러나는데요. 송지훈 선수 KB리그에서 지금 3연패 중이었는데 과연 오늘 연패를 끊어냈을까요? 송지훈 선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성시 코리오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신의 합전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네. 송지훈 선수 얼마 전에 또 타 대회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도 했는데요.
자, 수려한 합전이 막판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대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보시면 중앙 쪽 여기가 뚝 끊겨 잡혔어요. 셋, 어? 넷, 잡힌 거 맞죠, 지금? 네. 다섯, 게다가 흑 차례인데요. 여덟, 아홉, 아. 백이 찌르니까 흑이 지금 끄는 장면이었을까요? 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흑이 중앙 전체를 다 이제 공격을 하러 끊으러 갔는데 백이 네.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우변을 흑에게 딱 잘라서 내줬어요. 엄청난 출혈을 입었습니다. 네. 20집 이상 되는 것을 흑에게 먼저 상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은 백이 어렵거든요. 집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찔러간 것은 받아주면 악수를 두어서라도 아, 지금 여기 찌르는 수가 선수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여기 끊는 수까지 선수로 해놓고 여기를 뚝 끊어서 마지막 승부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또 끄는 수가 아주 좋은 수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붙이면 보통 같으면 붙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치받아서 응수를 묻습니다. 이쪽을 이으면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봤지만 그냥 여기를 지켜버립니다. 아, 그러면 정확하게 맛보기로 흑이 살아있죠. 네. 전체도 살아가고 여기 20집 이상 벌어둔 것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붙이고 또 왼쪽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받는 것이 이제 최강의 버팀인데 그때는 여기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교환을 나중에 하면은 이제 백이 끊어왔을 때 이때 하면 당연히 위쪽으로 받겠죠. 근데 먼저 미리 응수를 물었기 때문에 이건 흑이 별로 겁날 게 없습니다. 백도 같이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노련하고 정확한 응징입니다. 류수양 네. 선수가 지금 이바둑 거의 승기를 잡은 느낌인데요. 이지현 선수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집으로는 지금 20집 이상을 잡혔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집으로는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이 전체를 뭔가 공략해서 얻어내지 못하면 실리로는 흑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승부를 걸어갔는데 지금 끊어간 것이 아주 정확한 수순입니다. 류수ang 선수가 사실 이번 KB리그에 많이 출전은 하지 못했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 승리 거둔다면 정말 적절한 시점에 네. 정말 큰 승리 거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타 홈런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백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데요. 둘 수 있는 수가 몇 가지가 없는데 뭐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 2번 모두 간단하게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있는 거는 더 간단하게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라도 버텨야 되는데 이것도 이쪽을 끊어갔을 때 여기 약점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어떻게 두더라도 오히려 여기- 백이 위험하겠어요. 네, 백이 위험해요. 1번, 2번이 지금 모두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이지현 선수가 괴로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국면이면 사실 류수양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갈 텐데 딱 단순하게 지금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이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명확하게 앞이 딱 보이면서 어렵지 않은 시간이 부족해도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국면 자체가. 류수ang 선수가 이지현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좋은 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상대 전적 무시 못하네요. 정말. 네. 정말 이 바둑을 단단하게 두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류수양 선수의 기풍이거든요. 스타일이 단단하게 무리하지 않고 뚜벅뚜벅 두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일단 붙이는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류수ang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바둑으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둑이 짜였을 때
우세해지면 역전을 잘 안 당해요. 음. 저도 이제 여러 판 대국을 해봤는데 유수영 선수 스타일로 단단하게 또 이제 두텁게 짜이면 답답합니다. 그 바둑을 역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집어넣는 것도 정확한 수순이고요. 백이 우중앙 쪽에서 뭔가를 노리고 싶은데 또 노려야 하는 모양이기는 네. 한데요. 되게 예를 끊어지는 들어서 형태가 안 나오는 걸까요? 네, 이렇게 두고 이쪽을 이제 끊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쭉쭉 나와서 하변 쪽 피해는 좀 보더라도 여기 수만 늘리게 되면 역시 백이 잘 안 되고요. 네. 이런 곳을 선수로 해서 좀 득을 볼 수는 있는 형태네요. 받아준다면 네, 여기를 이제 이어서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런 수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시끌시끌해지죠. 위로 이었어요. 네, 이거는 좀 긴 승부, 좀 개가로 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선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순간 중앙 쪽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여기도 뭔가가 없죠. 단수 치면 그냥 막으면 되고. 그러면은 백이 잡고 넘고 여기는 흑이 조금 악수를 두면서 집으로 손해는 봤지만 전체적으로 좌상도 살렸고 중앙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잡은 것만 흑이 이득을 본 거예요. 백은 이쪽을 통해서 좀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상변 쪽으로 뚫는 것보다는 석점을 잡는 게 집으로 낫겠죠. 네, 당장 눈 집으로는 여기가 12, 한 17집 두텁습니다. 흑이 잡는 것과 백이 잡는 것. 여기가 이제 여기는 뭐 정확하게 맛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 백은 이쪽밖에 지금 노릴 곳이 없어요. 집으로는 거의 반면 20집 가까이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두더라도 흑은 그냥 쉽게 이 정도로만 석점 혹시 잡히더라도 좀 석점만 잡히고 큰 피해만 안 보더라도 집 차이는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 우변에 잡힌 게 좀 많이 큽니다. 이지현 선수는 이 경기 뭐 늘 그랬지만 늘 자신이 좀 이겨줘야 하는 대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텐데 특히 또 팀이 연패 중이기 때문에 좀 더욱 괴로울 듯합니다. 워낙 단단하게 두어놓아서 유지영 선수가 지금 뭐 빈틈을 찾을 만한 곳이
있어요. 네, 좌상은 뭐 정확하게 맛보기로 살아있고 여기도 이으면 이거 훅으로 완벽하게 살아있고 네.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두었을 때 이어주면 이거는 시끌시끌해지는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두고 찔러가서 이렇게 찔러가서 이거는 사고가 나는데 오히려 흙이 잡힌 네, 나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 때 그냥 석점 가볍게 보면 실제로 석점을 잡기도 어렵고 이미 여기 두면 장문 형태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뭐 이런 곳 악수를 쓰면서 억지로 잡기도 역시 쉽지 않고 이렇게 둘 때 있는 수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받으면 이제 와서 뭐 여기 하변 끝내기 하기에는 이 정도로 좁혀질 형세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정확히 맛보기가 돼 있어서 네. 백이 좀 변화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때 좀 답답하죠. 네. 근데 류수영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잘못 걸리면 그 답답함에 헤매다가 상대가 이제 그 답답함을 견디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지현 선수가 아주 답답할 거예요. 형세는 나쁜데 뭘 해볼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낮고 승률이 낮더라도 복잡한 변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뭔가 상대 뭐 지금 뭔가를 지금 노력합니다. 들여다봤어요. 네. 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지금 여기를 안 해놨다는 거는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빈틈이 보이면 이쪽으로 한 다음에 전체를 어떻게든 공략하는 수를 네. 이쪽 길을 찾겠다라는 건데 백이 나와 끊었을 때를 보는 수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끝낸 수가 지금 선수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들여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수가 싫어서 이으면 이렇게 있고 끝낸 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수고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일점 불사를 하겠다라는 네. 뜻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따냈고요. 네. 따내는 거는 여기 끊어 잡는 수를 보는 거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좀 이 그림으로 갈 수밖에는 없네요. 여기를 끊고 이건 하나 나가둘 수 있으면 나와두고 끊고 이제 이쪽으로 살려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이어두고 여기 뭐 이렇게 선수하고 네. 이어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뭐 이런 그림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백이 뭐 아까보다는 훨씬 변화라면 좀 네, 변화일까요? 변화를 구한 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여기를 안 늘어놨어요. 그렇죠? 지금 안 늘어났는데 안 늘어놓는 순간 여기를 먼저 두고 여기를 둘 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여기를 뚫어버리고 살고 지금 나오면 이 단수로 잡히거든요. 이쪽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마지막 하나, 이게 둘, 백이 살기는 좀 어려운데 우선 좀 보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여기를 늘어놨어야 그 수도 선수네요. 어? 선수입니까? 이쪽을 그래도 이지현 선수 최대한 흔들어 갑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흙이 만약에 받으면 그때 있겠다는. 네, 이거 그것도 아예 하고. 그냥 네. 이렇게 두고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쪽으로 승부를 가는 건데 의외로 좀 떨릴 수도 그렇네요.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만약 그 흑도를 백이 잡아만 낸다면 좀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제가 계산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네. 여기도 흑이 우세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계산은 제가 혼자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으로 가는데요. 차이는 아까보다는 집 차이는 꽤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흙이 중앙 쪽이 두터워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곳에서 역시 한 20집 가까이 되는 걸 잡아낸 거거든요. 네. 그렇더라도 흙이 확실히 우세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차이가 줄었을 뿐이지 바둑판은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이렇게 두고 이제 찝어서 이 5점을 잡으면 네. 백이 많이 득을 봤죠. 이곳에서는 분명히 이득을 봤지만 이런 곳 두면은 상변이 뭐 전부 다 거의 집으로 바뀌고 바둑판 이미 많이 좁혀졌거든요. 백집이 한 70집 가까이 납니다. 잡고 여길 잡으면 상변 쪽을 뚫을까요?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음, 그게 낫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넘은 다음에 여기 가는 순간 여기가 다 흙집이에요. 10집, 한 15집 가까이 불어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집만 당장 놓고 보면 이곳이 크겠지만 상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리고 나서 이쪽을 잡게 되겠고요. 그래도 이지현 선수가 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백집은 60집 약간 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60집이라고 보죠. 네. 흑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다가 놀랐는데 흑집이 여전히 거의 80집 가까이 나나요? 백이 분명히 네, 뭐 여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흑집이 줄어든 건 거의 없으니까 아. 백집은 늘어났겠지만 네. 이미 이렇게 되더라도 어. 차이가 15집 이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유수영 선수가 1분 초읽기 가운데서 정확하게 형세를 읽어냈다는 네. 거죠. 사실 형세 판단에 자신이 없으면 상대가 이렇게 노려왔을 때 여기 잡히는 게 딱 봐도 꽤 크니까 거의 20집 가까이 되는 끝내기니까 다 살리려고 하다가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네. 장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형세를 읽었고 변화를 없애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고 전형적인 율수영 선수의 스타일대로 지금 초반부터 판이장에서 우세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상변이 클까요? 마지막. 지금은 뭐 상변을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하변 젖혀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좀 당연한 자리에선 손이 빨리 나올 법도 한데
류수황 선수한테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네. 최대한 신중하게 두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혔다는 것은 있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끊고? 네, 끝내기로는 여기 끊고 뭐 네. 찔러둘 수도 있지만 끊고 이렇게 단수 쳐놓는 자체로도 음, 끝내기로는 이득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변 쪽이 가장 큽니다. 음. 지금은. 셋, 넷, 다섯, 여섯. 네, 끝내요. 자, 이지연 선수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요. 흑의 우변이 지금 꽤 큰 상황에서 끝내기에 들어서겠습니다. 네, 장고대국만 남아있는 가운데 4국과 5국 속기대국도 함께 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